자, 어느덧 16번째 시간이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605의 11번이 이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 본전을 뽑을까라고 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까? 내국법인의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 사유로 하고 DC로 가입해서 정관산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해서 선불입할 때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연도의 선금이고요.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을 여러분 선금 불산이 팝니다. 와우,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자, 정말 중요한 놈. 칠판 보실래요? 여기다 쓸까? 자, 1월 1일에 갑이라는 대표이사가 새로 외부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대표이사입니다. 저보다 잘 아시지만 아까도 배우셨죠. 여러분 회사는 정관에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법이기도 하고 정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주총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보니까 대표이사는 퇴직할 당시의 급여에 거기에 근속연수에 5배를 준다라고 돼 있네. 5배가 돼 있대. 그러면 자, 입사해서 올해가 첫 해야. 근데 12월 말에 이 사장님의 평균 임금은 3천이야. 3천이야. 그러면 (1년치) 퇴직금을 그리고 거의 100% 여러분은 DC에 넣거든. 그러니까 임원들 건 DC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건 DB로 넣어도. 왜 그러냐고. DC로 넣으면 충당금이 안 잡히잖아. DBO가. 맞아? 그냥 나가잖아. 그냥 DC 가입하는 거야. 임원들은. 그러면 여러분은 퇴직금이 3천만 원에 근속연수는 1이지만 5배잖아. 그러면 1억 5천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연말에 얘를 넣고 퇴직급여를 1억 5천 넣고 현금이고, 여러분 DC에 들어가면 세법은 무조건 손금이야. 여러분 이해해? 임원에게 DC 넣어도 손금이야. 그 다음이 문제야. 빨리 봐. 두 번째 해야. 두 번째 해에 이 사장님은 월급이 4천만 원이야. 한 달에. 그러면 대답해봐. 여러분은 지금 대답 빨리빨리. 올해 DC를 얼마를 넣어? 빨리. 2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DC는 올해 연봉이 12분의 1이잖아. 맞지? 올해 나간 거에 12분의 1이잖아. 그런데 좋아. 그래서 2억을 넣었어? 그리고 1년만 더 해봐. 임기가 3년이니까 내년에는 퇴직금이 월급이 5천이야. 그럼 5배면 여러분 얼마? 2억 5천을 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3년간 사장님이 퇴직을 했는데 그러면 총 얼마를 낸 거야? 얼마를 낸 거야? 6억 원을 냈지.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 지금 여러분 퇴직금 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 사장님이 마지막에 퇴직할 당시 급여에 그동안의 근속연수의 5배라며. 그러면은 이렇게 누진으로 가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에 월급이 5천인데 근속연수가 3배고 여기에 5배면 토탈 얼마라는 거야? 7억 5천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주고 회계 처리한 것도 분식회계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해는 요게 2년치니까 여기에 근속연수 2의 5배니까 8천이니까 총 4억이야. 그러니 전년도 1억 5천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원래는 2억 5천을 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4억이 들어갔고 여기서는 7억 5천이니까 그지? 마지막에는 3억 5천을 더 냈었어야 된다고. 지금 일단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착오가 이루어져? 여러분은 머리에 DC는 올해 연봉의 12분의 1.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로자들. 이해해? 여러분이야. 임원은 임의가입이야. 이해했어? 임의가입이야. 임의가입이야. 주주총회 결의대로 주는 거다. 빨리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주총회 임원 퇴직금 규정을 이해하시란 말이야.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퇴직금을 더 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빨리 와서 첫째 시작. 올해 퇴직금 해당액이 얼마야? 첫 해는 1억 5천이잖아. 근속연수일이니까. 1억 5천 넣었지. 저 잘 봐. 4억 넣었어. 회사가 돈이 많아. 4억 넣었어. 근데 올해 해당하는 비용은 얼마야? 그럼 나머지는 퇴직보험 예치금. 자산으로 잡으라고. 자산으로. DC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받아준다고 여러분. 이해했어요? 무조건 받는다고. 근데 11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올해 줘야 되는 퇴직금을 초과해서 선불입해도 손금이래잖아. 머리에 잡아. 법인세는 희한한 친구들이야. DC는 현금 납입하면 회계고 지랄이고 몰라. 돈 납부하면 그대로 다 손금이야. 근데 회계는 올해 비용이니까 1억 5천만 비용 잡고 넘어가는 거는 자산 잡아야 돼. 그러니 칠판 봐야지 빨리. 세무조정으로 요 놈을 손금살입을 넣는 거야. 와 죽이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이익이나 그래? 사장님 DC를 왕창 넣어버려. 그러면 손금이야. 회계는 자산 잡고 손금이야. 죽이지. 죽이지. 에브리바디 대다. 여러분 DC는 누구 거야? 사장님 거지. 사장님 계좌지. 운영 수익은 누가 먹어? 사장이 먹지. 그지? 사장이 먹지. 그런데 1억 5천 넣었을 때랑 4억 넣었을 때랑 운영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 아니야. 손금도 인정되고 저 운영 수익도 사장이 다 먹어. 여러분 이 유권 해석은 아무리 봐도 잘못 나온 것 같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오너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야. 이걸 낸 친구들은 머릿속에 회계가 없어. 무조건 DC는 현금주의야. 현금이야. 찔르면 손금이야. 회계 기간 비용 이런 거 몰라. 여러분 난 이거 웃겨 죽겠다. 알아놔. 우리나라 세법은 원래 우리나라 법인세는 원래 현금주의가 아닌데 유일하게 퇴짜 들어가는 거. 퇴직금만 현금주의야. 그러니까 기간 규석이라는 것도 없어. 돈 나가면 다 손금이야. 웃기지? 절세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그럼 봐봐. 4억 넣고 몇 억 넣고 그 대신에 마지막에 퇴직하면 요 금액을 기준으로 그동안에 넣었던 DC가 많으면 마지막에는 거꾸로 이걸 입금 산입하면 되는 거야. 이해해줘? 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야. 제 말 이해돼? 회계랑 상관없지. 세법은 뭐야? 그냥 퇴짜 들어가는 거는 현금주의야. 귀속이고 나발이고 없어. 돈 나가면 다 손금이야. 이건 아무리 말해도 틀린 유권 해석인데 말해봐. 이걸 내가 열심히 얘기해서 그지? 고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한테 유리하잖아. 유리한 걸 내가 미쳤다고 고쳐 여러분. 맞아?
이거 알고 있었어? 이 11번 유권 해석? 이건 기가 막힌 유권 해석이야. 여러분 알았죠? 이거 하나 배워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고요. 그럼 빨리 자 그냥 쉽게 가봐. 자 마지막에 한도는 7억 9천인데 그동안 좋아 DC에 들어간 돈이 9억이야. 그러면 1억 5천은 더 넣었지? 1억 5천 더 넣으면 그 돈은 입금산입이고 소득처분이 상여야. 혹시 연말정산 이런 거 배운 거 있잖아. 임원에게 뭐야? 임원에게 퇴직금을 주는데 뭐 한도 초과되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가거든. 그래서 이거는 상여로 처분돼서 근로소득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요. 그리고 이것도 알잖아. 요렇게 줘도 뭐 소득세법의 공식에서 넘어가면 또 상여로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건 기본 개념이 뭐라고? 법인세법의 유일하게 퇴직금은 현금주의다. 귀속 시기를 안 따진다. 무조건 돈 들어가면 근데 회계는 귀속이 있으니까 올해 거는 비용이고 넘어가면 자산이지만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되고 그 운영 수익을 전부 다 오너가 먹는다. 있을 수 없는 해석인데 나와 있는 걸 어찌하리. 이해해? 이건 중요한 거야. 알았나요? 돌아버리는 해석이야 이거 여러분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와 넘어가요. 나중에 또 다른 상법이나 원전세 배우러 오시면 지금 안 떠든 것도 다 더 알려드릴게요. 넘어갑니다. 613페이지에 가서 여러분 6번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그냥 아이고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로 2번만 10초 읽으세요. 가로 2번만 읽으세요.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건 잡아요. 이건 여러분은 없는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웬만한 중소기업은 지금 여러분 읽었던 이 가로 2, 이 보험 무지하게 가입했습니다. 무지하게. 칠판 보시면 설명해 드립니다. 이 보험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게 경영인 정기보험 등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험은 A라는 법인이 계약을 하는데 갑이라는 분이 대표이사야. 여러분, 회사가 계약자가 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하는데 이 보험은 들어요. 이 보험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이 대표이사가 퇴직이 보험금의 지급 사유야. 근데 웃기지 여러분. 모든 보험은 여러분 만기가 있거든. 근데 이 보험은 만기가 90살이야. 에브리바디 대답. 여러분 대표이사 90살까지 해? 빨리 아니라고 그래. 아니지. 가지고 엉뚱한 발상을 한 거야. 어떤 친구들이 보험회사 쪽에서. 그래서 도저히 만기야 이게. 근데 만기가 되면 그건 좋아. 이건 한 달에 좋아. 1,000만 원씩 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수십 년 동안 몇십억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계약서에 뭐냐면 만기에는 여러분 보험금이 돈을 돌려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빨리 맞다 그래. 맞아? 맞지? 들어봐.
만기 환급금 0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만기에 90세 되면 보험회사가 이 법인에게 환급금을 주는데 하나도 안 줘. 그럼 이 말은 뭐야? 90세 전에 퇴직하란 얘기야. 퇴직하면 환급금이 가입한 기간에 따라 쭉 일정 기간 지나면 훨씬 많거든? 그럼 이제부터 문제는 이거야. 한 달에 1,000, 1년에 1억 2천을 냈어. 대답해. 이 1억 2천이 여러분 생각에는 전액 다 비용이야? 아니면 자산이야? 사장님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확보하려고 이런 보험에 들었어? 1년에 1억 2천을 냈어, 보험료로. 여러분은 이게 자산이야, 비용이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야, 니네 연말에 올해까지 1억 2천 냈지. 근데 이걸 12월 말에 니네가 이 사람이 해약을 하면, 퇴직을 하면 8천만 원이야 라고 바로바로 연락이 와. 그러면 1억 2천을 냈지만 실제로는 뭐야? 8천밖에 안 돌려주지. 그러면 회계가 자산은 8천이고 4천은 비용이야. 근데 읽었어? 웃기지? 뭐라고 써 있어서 지금? 이 돈 1억 2천은 뭐죠? 세법은 전액 다 손금이야. 만기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봐. 회사가 금융자산으로 8천만 원을 잡고 나머지는 뭐 평가 손실이든 뭐든 간에 4천 잡으면 현금이 1억 2천이 나가면 지금 이게 손금 물산입이 아니라 거꾸로 이 자산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이야. 이해하셨어? 이건 기가 막힌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자꾸 사기로 소송에 걸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들으면 뭐라 그래? 전액 다 송금이니까 이걸 여러분한테 절세 상품이라고 그런다고. 아니 빨리 말해봐. 그러면 이게 중도에 만기 전에 퇴직하면 보험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낼 때 송금이었기 때문에 만기 전에 퇴사하시면 돈 받지. 그게 전액 다 세무조정으로 입금이야. 그러니까 소송을 한 이 사기꾼들 나더러 이거 내면 손금이라며 절세라며 마지막에 돈 받으면 입금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 돈으로 다시 퇴직금을 주잖아. 맞다 그래. 이 돈으로 다시 퇴직금을 줄 거 아니야. 퇴직금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이 퇴직금이 다시 손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소송 많이 걸렸었어. 사기쳤다고. 이게 경영인 정기보험이야. 중요한 거는 회계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자산이고 나머지가 비용인데 이 자산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이라는 거야. 이해돼? 만기 때 받으면 전액 다 입금이고.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줘? 2024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경영인 정기보험들의 판매를 전격 중단했어요. 사기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했나? 이거 못 팔아요, 다시는. 다만 기존에 가입한 건 그냥 유지돼요. 알았죠? 신규 가입은 안 된다 이거. 알아놔 이거. 2024년 12월에 금융위원회 결정이에요. 별걸 다 배운다. 얼마나 재밌으실까? 넘어갑니다. 나머지 다 했고요. 제세공과금 다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거 공부했기 때문에 장애인 부담금 이런 것도 안 합니다. 629입니다. 여러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가운데 1번 빨리 읽으세요. 1번 빨리 읽으세요. 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습니다.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업무 무관 부동산 동산에 취득 금액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취득은 괜찮고요. 얘의 취득 관리 유지 비용이 이런 것들이 선거 물산입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혹시 감가상각하시면 이거는 그쵸? 손금불산입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유보야. 기억해요. 팔면 손금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무관 자산에 여러분 취득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부인되니까 마지막에 이걸 팔면 다 취득가액도 손금이고 감가상각 부인된 것도 다 손금으로 인정이 돼요. 두 번째, 2번 보지 말고 그다음에 3번 똑같은데 자, 칠판 보시면서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자, 빨리 너무 간단해요. 1% 이상의 여러분 주주면서 엔드 임원은 사택에 들어가면 이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 상여고요. 이 사택을 공짜로 쓰니까 부당행위로 입금산입 부당행위로 상여입니다. 다시 그냥 너무 쉬운 말. 회사가 제주도에 가서 그림 같은 집을 100억 주고 샀어. 회사가 토지 건물로 회계 처리했어. 사장님이 들어가 살아. 유지관리비 다 회사가 냈어. 죽이지 별로 불이익 없어. 이런 게 여러분은 업무무관 자산 같지? 아니야. 다 같이 대다. 토지 건물 누구 이름으로 등기됐어? 회사 거지. 그리고 사택이라고 불렀지. 업무무관 자산 아니야. 그냥 사택이야. 다만 그 사택의 대답 이 사람이 들어간 거야. 빨리 맞다고 그래. 맞아? 여러분 회사 사장님은 그 1% 이상이면서 임원이잖아.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손금이야. 유지관리비, 뭐 수리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관리비도 회사가 내고 맞아? 재산세도 냈을 거잖아. 종부세도. 그런 게 손금불산입 상여고요. 그리고 이 100억짜리 집을 빨리 여러분 사장님이 공짜로 들어갔지? 그래서 부당행위야. 여러분 제주도 집 같은 데는 연세라는 비용들이 이제 연세 있잖아. 1년치 토탈 임대료 그런 걸로 부당행위로 상여야. 칠판 이 두 가지만 얻어 맞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야? 회사 돈으로 그림 같은 집을 사고 오너가 들어가도 뭐죠? 당연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해해 여러분? 칠판.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 친구들이 죽을라 그래.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알았죠? 근데 여러분 이해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너가 야 회사 돈으로 그림 같은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가도 되니? 그러면 여러분 물론이요. 업코스 노 프라브럼 세금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단 사장님이 회사 돈으로 이런 걸 사면 제가 일단 알면 제가 아무리 입이 무거워도 다른 놈이 이걸 보면 아는 놈이 있겠죠? 이놈이 알면 저놈도 알고요. 사장님 쪽팔리지 않으실까요? 회사 돈으로 알만한 사람이 돈도 많은 사람이 회사 돈으로 집 사서 들어가 산다 그러면 회장님 욕 안 먹을 것 같으세요? 주주가 알면요. 사장님, 회장님 배임 횡령이라고 안 할 것 같으세요? 어떡하란 얘기야? 사장님 저 같으면 안 들어가요 이런 집에. 이렇게 막아달란 얘기야. 알았네? 세법상으로는 요 정도는 불이익이 별로 없는 거야. 에? 근데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막아주세요. 저는 이러면 오너들이 듣죠. 에이씨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막아달라고요. 쪽팔리잖아.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나 혹시? 올해 현대자동차에 대표이사가 미국 사람이 왔다고 그랬죠? 연봉이 몇백억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그림 같은 집을 임대해 줬을 거 아니야. 그지? 칠판. 이 조항에 걸려 안 걸려? 5초. 빨리요. 걸려 안 걸려? 여러분 현대자동차에 올해 들어온 미국인 사장이 혹시 1% 주주래? 빨리 아니라 그래. 아니지.
대표이사지. 그러니까 이 조항에 안 걸려. 주주면서 임원인 사람만 걸리는 거야. 이해했어? 현대가 그 미국인 사장한테 집 빌려주는 거 전액 다 송금이고 집사도 다 문제 없어. 아셨어? 문제는 이거야. 칠판. 문제는 여러분 서울은 본사야. 근데 여기 청주는 공장이 있어. 그래서 사장님이 청주에 일주일에 2, 3일을 가거든. 그래서 청주에 회사가 아파트를 사서 사장님이 들어가. 대답. 이건 이 문제 없겠지? 말해봐. 맞아? 업무 관련된 거잖아. 그러면 죽어. 업무구 지랄이고 없어. 1% 이상의 주주구 임원은 업무구 없어. 무조건 회사가 샀어? 이것도 동시에 두 개 다 얻어맞아. 알았나요? 이 말은 업무구 뭐구 간에 1% 이상의 주주면서 임원이면 네 돈으로 네가 사서 들어가라 이거야. 그 집도. 이해해 여러분? 요런 얘기가 오른쪽에 3번과 4번에 있는 거예요. 3번, 4번들이 이런 유권 해석 판례들입니다. 판례들입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동산이라는 거는 뭐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만 여러분에게 먼저 뭐요? 이런 게 있나 없나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659페이지 핍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26호 울어라는 서식이 있다. 있죠? 봐봐. 여기 보면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이 있어요. 여러분요. 2023년 세무조정을 봐서 전년도에 요 서식에 1번과 2번이 있더라면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물고 오시면 되고요. 전년도에 없었으면 혹시라도 올해 있을 가능성은 있지요. 다만 전년도까지 없는데 올해 생길 확률은 사실 잘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이런 걸 말합니다. 칠판 여러분 회사가 갖고 있는 빨리 골프 회원권은 업무무관 동산이야 아니야? 어려운 일이야 이거. 아이고 이거 어려운 일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다시 천천히 여러분 회사가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건 업무무관이냐 아니냐에 문제가 있어요. 칠판 보면서 뭐 설명이야 뭐 641페이지 쪽에 있는데 보면 그냥 아니라고 그냥 아니야. 이해해요? 아니야. 업무무관 아닌데 잘 봐야지 빨리. 여러분과 사장님이 또는 계열회사가 가지고 있는 골프 회원권이 있는데 요새 별로 골프 회원권도 거래도 잘 안 되고 오너도 이제 골프를 안 치려고 그러고 계열회사도 그래서 근데 잘 안 팔리니까 여러분이 모법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30억짜리 오너나 계열회사 골프 회원권을 여러분이 사준 거야. 뭐 좋아. 시가로 샀다고 그럴게.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업무무관이야. 이건 업무무관이야. 제 말 이해됐어? 그냥 일반적으로 접대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사는 건 업무무관이 아닌데 특수관계자 사장님이나 계열회사가 있는데 이것들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그냥 우리 회사가 사줬어? 이러면 이거 업무무관이야. 그럼 봐봐. 칠판 봐야지 빨리. 회계처리는 골프 회원권 30억이거든. 세무조정 잘 봐. 손금산입 골프 회원권 30억 마이너스 유보. 입금산입 가지급금 30억 유보. 가지급이야. 그래서 30억에 따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과 인정이자가 올라붙어. 이해해? 이 골프 회원권 팔 때까지. 이래서 절대 사장님이나 계열회사 거 특수관계인 골프 회원권들 사는 거 아니야. 빨리 알았다 그래. 알았어? 여러분
이야, 문제다, 그지? 여러분은 내일 8시간 마지막 세액공제 감면 듣고 이 어마어마한 걸 들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1등 하지 않을까? 1등일 거 아니야. 누가 여러분처럼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 있겠어? 1등 할 거야. 그러니 3번, 5번, 10번이라도 반복하고 내년에 또 3번, 5번 또 듣고 후년에도 또 들어. 한 3년만 들어봐. 이렇게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길 사람 있나? 없을 거야. 하세요. 언제든지 궁금하면 질문하시고요. 업무 무관들 넘기고 오늘 접대비가 안 되는구나.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입니다. 1번, 2번 필요 없고 645 건설자금이자는 정말 할 게 없으니까 사례로 갑니다. 650페이지에 갑니다. 650에 다 하는 거라 빠른 속도로. 회사는 공장을 지었고 몇 년 걸리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왜? 공장을 짓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일부분은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려서 이자를 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기존에 있었던 일반 차입금을 전용했다라는 논리를 펴요. 그래서 회계는 특정 차입금의 이자와 일반 차입금의 이자를 왼쪽 페이지 맨 밑에처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특정 차입금 이자를 잡아놔하고 오른쪽에 맨 밑에 7번에 일반 차입금의 이자도 지급이자를 죽이고 다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요. 이걸 회계는 차입원가 바로잉 코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계는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이 건설에 투입됐으니까 이자를 구해서 자산 잡아. 그죠? 칠판? 세무조정 없다. 세무조정 하지 않는다. 다만 회계는 이걸 차입원가라고 부르고 법인세는 이걸 건설자금이자라고 부를 뿐이에요. 기업 회계대로 회계 처리하신 거 세무조정 없습니다. 결론, 회계학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회계학을 잡는 방법은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653페이지 여러분 회사가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업무무관 동산이나 업무무관 가지급이 있으시면 여러분 뭐예요? 한 장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에 지급이자가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지급이자가 아이고. 칠판 보세요. 공식이 지급이자 곱하기 분모가 차입금분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논리가 이겁니다. 그죠? 회사가 돈이 없어서 차입해서 지급이자를 주는데 무슨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가지급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공식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 책 보시면 되니까 요놈이 선금불산입이 되는데 아마 거의 100%의 확률로 여러분은 업무무관 부동산과 동산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급금만 있을 거예요. 가지급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회계 처리는 주로 대여금이죠. 여러분요. 칠판 봐. 그러니까 가지급은 계정 과목이 대여금도 있지만 상당수는 외상매출금에도 있고 선급금에도 있어요. 외상매출금은 특수관계인들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다른 쪽들은 보통 한 달이면 회수를 하는데 저 특수관계인이나 법인한테는 지금 1년째 돈을 안 받아. 그대로 가지급금이에요. 선급금, 특수관계 법인과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금을 집행해 줬어? 그냥 다 가지급이야. 그래서 특수관계인들과 엮이는 것들은 다 가지급인데 죽어도 잊으시면 안 된다. 빨리 세상에 여러분 가지급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지급금으로 갈라져요. 잘 봐. 가지급금은요, 지금 나오는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는 거랑, 그렇죠? 이걸 대손 충당금의 설정 대상 채권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랑, 얘네들이 망해도 대손금으로 떨 수 없다는 거랑, 얘네들을 팔아도 처분 손실도 손금 인정 안 되는 거랑, 가장 중요한 인정이자라는 거. 칠판 보시면 여러분, 가지급금은 5개를 때려요. 근데 업무무관은 다 때리고요. 업무 관련은 인정이자만 때려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지급금은 이런 거 부인 안 해요. 대손충당금도 설정할 수 있고, 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이고, 팔아버려서 손실나면 손금이고, 인정이자만 둘이 똑같고요. 업무와 관련되면 이런 건 안 때리고, 업무무관이면 다 얻어맞아요. 그런데 보통 강의를 하면 보통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가지급금은 거의 100% 업무무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바뀌어요. 상당수 국세청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을 업무 관련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와우, 죽여요. 어떤 게? 그냥 보통 회계사 세무사다라는 거예요. 해외 현지법인이 있다. 내가 외국의 현지법인을 만들었다. 근데 얘네가 지금 공장이나 뭘 하는데 돈이 급하니까 일단 한국의 모법인이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이다. 그럼 그 돈으로 공장을 마무리했겠지. 이런 게 업무 관련이거든. 근데 최근에 봐봐. 빨리요.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내가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아서 외상 매출금이 100억이 있는데 지금 1년째 지나도 지금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안 됐다고 그랬지. 가지급이야. 근데 대답. 이건 업무무관 같아, 관련 같아. 업무 관련이야. 업무 관련이야. 수십 년간 이걸 업무무관이라고 그랬어. 최근부터 유권 해석들이 바뀌고 있어. 이거 업무 관련이래. 인정이자만 잡으래. 지급이자 부인하지 말래. 대손충당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들이 중요한 거야. 머리에만 잡아. 옛날에는 수도 없이 가지급은 다 업무무관인데 최근엔 아니라더라. 상당수가 업무 관련 일하더라. 그래서 이 업무무관이라는 개념을 자, 오늘 이제 마지막 1분 65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이 대여금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거에 업무 관련성 여부는 뭐예요? 대여자금의 사용 용도들을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가니까 무조건 업무 관련 또는 업무무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돈이 나가서 어디에 쓰였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잡을 때 또 나와요. 업무 관련 유무가. 맨 밑에 동그라미 8번 봐봐. 이 회사가 건설회사인가 봐. 리비아에 현지법인이 있대. 얘네가 망해가니까 얘네들을 좀 도와주고 들어간 비용들이 있고 받아야 될 돈을 자산으로 잡았어. 둘째 줄에 뭐 해야 되는데 이건 업무무관 가지급은 아니래잖아요. 어? 현지법인이 있어. 얘네가 망해가니까 돈 못 주는 것들을 모법인이 돈을 빌려서 뭘 좀 메꾸고 마무리할 때 우리 사람 인력을 해가지고 해외 현지법인에 청구를 해서 채권이야. 업무 관련이래잖아. 인정이자는 잡지만 지급이자 송금물산이 파면 안 되고 이 채권은 대손충당금도 설정할 수 있고 이 현지법인이 망해버리면 대손금으로도 인정된다라는 얘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이해했나요? 정말 중요한 거야. 내일 또 할 거야. 왜냐하면 뒤에 인정이자 할 때 또 나오거든요. 다만 이것만 달고 가. 최근에는 무조건 특수관계인에게 주는 건 업무무관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무지하게 해석들이 바뀌고 있다. 상당수를 업무 관련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업무 관련이면 지급이자도 부인 안 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도 들어가고 대손금으로도 손금 인정되고 팔아먹어도 손실 인정된다. 인정이자만 잡는다. 내일 다시 할 거야.
내일 접대비부터 해서 우리가 하는 기부금까지 마감할 겁니다. 오케이? 이야, 기가 막히네. 나머지 8시간 또 그 이후에 8시간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강의 끝 17강에서 뵙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